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어찌 보면은 요즘 같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참 향기로운 얘기를 해주실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김세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향기로운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오늘 참 기대가 큽니다. 차 이야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딱 그 라디오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은 다구 세트를 이렇게 딱 가지고 오셔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가지고 어머나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차 한 잔을 주시고 시작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기대가 지금 큽니다. 예, 차를 그러면은 해차를 드리겠습니다. 해차군요. 네. 너무나 조용하게 정적으로 따르셔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저 차 따르는 소리가 처음에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향을 느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이게 해차라고 하시면 언제 수확한 차가 되나요? 이번에 이제 고구가 4월 네. 20일인데요. 네네. 그 전후에 다른 것들을 이제 우전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첫물차입니다. 첫물차. 그럼 4월의 말쯤에 4월 한 20일 정도 수확을 해서 이제 네네. 덮어가지고서는 네, 준비를 맞습니다. 해서 나온 그 차로군요. 예,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일부러 소리 내는 거예요. 라디오 들으시라고. 차가 뭐랄까 깨끗한 그런 느낌? 상큼한 느낌? 그러면서도 입안에 약간 그 싸부레한 차맛과 함께 마지막에는 고소하면서 단맛이 남는 게 진짜 맛있네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예, 저 차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차 드세요? 평소에는 잡식입니다. 예, 이제 뭐 밥 먹고 나면 누룽지 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홍차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뭐 약간 반발효차 중에서 호지차도 마시고 철관음도 마시고 다양하게 드시네요. 예,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먹다 보니까 좀 너무 진하게 자꾸 우려져서 이게 오늘은 좀 불편하거나 그런 날도 사실은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울리는 차를 먼저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요즘은 어떤 차를 마시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해차, 녹차. 시즌이 지금 이제 막 해차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이제 차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겨우 내내 이제 새봄이 올 때 해차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첫물차를 딱 마시면서 봄이로구나. 겨우내 그 차나무가 대지의 기운을 딱 받고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차 마시면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해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는 이렇게 우리는 것도 아깝다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입에다 털어놓고서는 조금씩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 어린 잎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이제 씹어 드셔도 괜찮고 조금 변화를 준다면은 그 잎을 좀 모아가지고 좀 양념을 합니다. 간을 무침, 차무침, 뭐 깨소금, 소금 약간 간을 해서 뭐 반찬으로 좀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밥에다 넣어서 비빔밥으로. 맛있죠. 네, 갑자기 입안에 막 없어요. 참 좋은 차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문화 콘텐츠 연구 원장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살짝 봤더니 성균관대학교 철학 박사세요. 철학을 하시다가 차를 연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아주 그 앞에 이야기부터 조금 해드릴까요?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음악, 국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차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두루두루 우리의 전통 문화, 뭐 궁궐에 가서 뭐 이렇게 산책을 한다던가, 우리 문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차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게 돼서 더 많이 마시고 그 지방의 차와 관련된 그런 곳들도 다니게 되고 해서 이제 차를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전반에 관련된 것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 차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이게 차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도 겸비돼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동양학에서 이제 철학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차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그런 네네. 거군요. 예. 오. 민족문화 컨텐츠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제가 한 11년 동안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네. 하면서 네. 예, 동양학에 대해서 또 같이 그렇군요. 예, 공부했습니다. 아, 그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단계가 있고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단계가 있고 네. 이 전체를 아울러서 다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네. 뭐 어딘가에 심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네,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것들을 소양도 필요하구나. 또 마음도 닦아야 되겠구나 해서 바로 공부까지 같이 병행을 하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들을 네. 가르치고 예. 계시고요. 네. 어떤 강의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에 대한 네. 예, 이해를 해야 되니까는 기본적인 거 하는데 저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이제 두 곳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학원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고 동아시아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우리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또 아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학부 같은 경우는 차를 너무 어렵게 알려주면은 싫어할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차는 나는 불편해.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래서 있죠. 인성 부분하고 차하고 이제 같이 가져가는데 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른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왕이면 차를 마시면서 하면 참 좋아요. 뭐 이런 뉘앙스로 학부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 녹차를 마신다 했을 때 요즘에 뭐 라떼라고 그런 네네. 형태로 말차 라떼 많이들 먹는데 차를 이렇게 다관을 갖추고 수구를 옆에 놓고 네. 뭔가 그 다도를 행하면서 그 뭔가 그 예법에 맞춰서 먹는다 생각하면 일단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 그 이웃 종교 그 천주교의 네. 성당 유치원인데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수녀님이신데 이 원생들을 데리고서는 다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다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어린아이들이 네. 찻잔 잡는 법을 배우잖아요. 네네. 두 손으로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딱 그쵸. 잡으면 네. 보기도 너무 예쁘지만은 이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한 것은 평생을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찻잔뿐만 아니라 다른 기물, 그릇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게 귀하게 접는 게 몸에 딱 배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익히고 네. 그 정말 문화를 익히고 그 속에 자기의 또 심성과 또 뭔가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은 김세리 원장은 이렇게 돼 있는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문화 컨텐츠 연구원의 우리 김세리 원장님은 성균관대학교 철학 박사시고 그다음에 초빙 교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하시면서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와 한국 현대 답법 및 차문화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네네. 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차문화 연대기인 차의 시간을 걷다라는 네. 그런 저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문화 콘텐츠 연구원 하면은 무엇을 뭐 방금 말씀드린 걸로 네. 미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현대인인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차를 어떻게 마실까 이거에 대한 것을 콘텐츠로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활동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차를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했어요. 온라인 다회. 온라인으로 다회를 하는 거예요. 네네. 보통 차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렇죠. 함께 마신다. 누군가 이게 또 이렇게 우려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면서 받아 마시기도 하고 서로 우려주기도 네.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장점이 네. 많지만 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온라인 다회를 교육하고 이제 아카데믹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부가 아니라 아하. 그냥 정말 다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홍보, 보급 이런 관점에서 해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회에 온라인의 장점이 이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이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한 해에 100명씩.
3번을 했어요. 이야, 그 100분이 다 이렇게 화면으로 다 참여를 네네. 하셔가지고요. 이야. 그리고 저는 한옥에 있었어요 그때. 아, 예. 그래서 저는 한옥에서 옆에 이제 가야금 연주하시는 분, 뭐 다른 문화적인 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을 함께 모시고 네. 100분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야. 차는 미리 나눠드렸어요. 우편으로. 아. 예. 그래서 이렇게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름 그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지난번에 했고 한 개 더 또 소개하자면 차례상에 네. 차 올리는 캠페인. 술 대신에 차 올리자. 네. 차례상이잖아요. 네, 차를 원래 올리는 게 맞아요. 원흉이고 주자가래나 원래 그 문헌을 보면은요. 네. 차와 포와 과일을 올린다. 이게 그러니까 뜻이 심플했어요. 네, 진짜. 굉장히 심플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아지는 거죠. 상다리가 떡 벌어지게 차려야 된다.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간소화하고 차를 올리자. 그래서 이 캠페인도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이거 힘들 텐데 원래 집안에서 하던 행사에 어떤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네. 또 많이 호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막 올려주시고. 네. 어찌 보면은 바꾸고 싶었는데 그 명분이 없으셔서 네네. 못 바꾸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알려주면은 또 기꺼이 또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100분이 함께 하시는 그 온라인 다회라는 게 네네. 차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였는데 만약에 이걸 마시는 그런 음미하고 이걸 갖다가 뭔가 함께 즐기는 그 주제가 없었다면은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랬을 텐데 그런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이라도 이 차라는 매개체가 이렇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 장점이 네. 각자의 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집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는 한 분이 하셨지만은 네, 옆에. 함께 우려서 옆에서 또 옆에 함께 아이들이 막 드시면서. 뛰어다녀요. 그렇군요. 네. 자, 다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차 문화, 참 함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차례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절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그 제를 지내거나 할 때 당연히 차를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 불교와 차라는 것도 사실은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부분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아마 또 스타디 하셨을 것 같아요. 불교와 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여러 종교에서 그쵸. 차라는 주제로 네. 지금 차 관련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역사로 보나 불교와 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연불교죠. 예, 네.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신라 때 충담 스님께서 차를 올렸다. 어디서? 경주 남산 아시죠? 네. 혹시 가보셨나요? 최고의 명소죠. 불교인들에게는 정말. 너무 그 네. 산에 부처님 곳곳에 다 맞아요. 모셔져 계시잖아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산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충담이 3월 3일, 아하. 9월 9일마다 차를 올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사마령 그 경덕과 함께 그 3월 3일 날 차를 올리고 나서 경덕왕을 만나서 다시 그 왕과 함께 차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삼국유사에 묘사되어 있는데 네네. 그때도 재밌는 게 그 앵통 가지고 다니는 통 있죠. 네. 거기를 이제 탁 펼쳐가지고 네. 차를 딱 야외 들차를 하는 거예요. 휴대용이었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차를 밖에서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는 게 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차에 익숙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게 진짜 요즘식으로 하면 마이 컵 뭐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부처님께 우리는 차 차를 올렸다. 그냥 사실 물을 올릴 수도 있는 그쵸. 일이지만은 네.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왕 모든 뭐 다른 음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차 네.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맑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차였을 것이다. 사실 뭐 불교에서는 차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기는 합니다. 뭐 다양한 화두들도 나오고 네네. 일단 이 녹차나무라는 것 자체가 그 달마대사가 면벽을 하고선 수행을 하는데 하도 졸음이 와가지고 네네. 당신의 눈꺼풀을 잘라가지고서는 네. 던졌는데 거기서 차나무가 자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차의 또 효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잠을 멀리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게 하고 또 몸 안에 정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행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료이죠. 그래서 서찰에서 옆에 다른 음료 많지만 차가 옆에 있어야 되는 또 중요한 또 맞아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녹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차인데 이제 그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다 스타디를 네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동아시아 뭐 한국에서도 사실 찾아보면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차를 녹차 이거로만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어떤 차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중국에서는 6대 다류를 기본적으로 네. 기준에 두고 있죠. 뭐 백차, 황차, 녹차, 청차 또 뭐 있죠. 홍차 있고 흑차 있고 이렇게 네. 그 기준 안에서도 들어가 보면은 또 다시 분류가 녹차 안에서도 뭐 수많은 종류가 네. 있는데 한국의 차 안에서도 요새는 새로운 차들을 많이 시도를 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셨던 거는 흩어져 있는 산자 한자를 쓰면 산차 네. 형태거든요. 산차. 흩어져 있는 차들의 형태를 산차 자, 이렇게 불러요. 찻잎이 다 이렇게 예, 다 따로따로. 우려 마시는 네, 차, 네. 산차인데 사실 그전에는 떡차 형태를 더 많이 마셨죠. 꽉 뭉쳐놓은 거. 예, 네. 떡처럼 동글동글한 네, 동전처럼 네. 생긴 거를 많이 이제 마셔왔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제 해차 어린 차 가지고는 이제 산차 형태의 고급차 만들고 떡차 형태 굉장히 많이 마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사찰의 차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거기 계시는 분들 또 스님들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네.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네. 그래서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엄사에 가서 오. 스님 받고 차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네. 그랬습니다만은 또 다음번에는 저기를 가요. 지금 계속 차 만드는 시즌이라서 네. 나주에 불회사라는 불회사. 예. 예. 거기에 아주 귀한 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있나요? 약차인데요. 네. 차에다가 네. 다른 여러 가지 7가지 주요한 다른 약성분이 있는 것들을 넣어서 블렌딩의 개념이겠죠. 아. 근데 사실 우리는 블렌딩 차 하면은 왠지 유럽의 홍차 뭐 새로 나온 그렇죠. 것들 뭐 이런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차가 동양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회사에 약차 만들러 저는 또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떡차 형태예요. 예, 그래서 그 떡차를 뭐 우려 마셔도 좋고 끓여 마셔도 좋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루차도 또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말차 같은 경우에 가루차로 네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또 우리차도 네. 가루차도 요새 많이 또 출시되고 있고 또 일본 차 가루차가 뭐 원전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여러 가지 해서 이야기들이 지금은 있어서. 우리차 특히 제주도도 차에 제주도 가면 중요한 차밭이 곳인데요. 진짜. 네. 제주도 차의 대부분이 또 가루차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녹차가 비중이 많이 있지만은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홍차, 황차 계열이라든지 발효계통의 차, 그러니까 네. 발효차라는 말하고 산화차라는 말을 또 이렇게 병행해서 쓰거든요. 산화됐다와 네. 발효됐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미생물이 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발효차, 산화차 이렇게 또 분류가 돼요. 이거 이제 대학원생들 네, 그렇죠. 가르치시는 어려워지고 내용이시군요. 싫어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건강한 느낌의 발효차 이렇게만 쓰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탕색을 보면 또 좀 알겠죠. 이 어떻게 좀, 우려진 색을 딱 보면은 좀 진한 계통이다, 좀 붉은 빛이 돈다 그러면 발효를 했구나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녹차 위주이고 최근에는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대 다류 네, 있다고 네, 했죠. 네. 그런 차들을 지금 다 만들고 계세요. 백차부터 흑차까지. 예, 다 시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제주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은 제주도 하면 또 중요한 또 유명한 다른 뭔가가 있죠. 차 말고요. 차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유명한 뭐 세 가지? 뭐 아니면은 예, 특산품 특산품 뭐 돌이요? 바람이요? 먹는 거요. 먹는 거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귤이요? 네, 귤이요. 그래서 제주도 귤은 워낙 예전부터 유명해서 진상품이었죠. 임금님께 올리는 그쵸. 진상품이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차로서 물론 이제 차나무차 아니지만은 네. 껍질 있죠. 아하. 껍질이 굉장히 귀한 귤피. 것이었어요. 예. 진피, 귤피 해가지고 네. 그 껍데기만 모아서 아. 또 중국에 진상을 하기도 아, 했고. 정말요? 껍데기만요. 껍질만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예. 별걸 다 가지고 왔네, 정말. 되게 귀했던 거예요,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제주도에서 나오는 차 중에는 귤 중에서도 뭐 품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개발도 많이 네, 했어요. 굉장히 네. 많은데 뭐 네. 청귤 같은 거, 아, 작은 맞습니다. 귤. 네. 그래서 속을 파서 네. 그 안에 차를 다시 넣어가지고 아. 익혀내서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청귤, 제주 쪄서 청귤 내가지고서는 예. 그대로 또 뭐 우리는 그런 차들도 있고 음. 다양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입에 자꾸 침이 고입니다. 예, 이 차도 마셔보고 싶고 저런 네네. 차도 마셔보고 싶고, 근데 무엇보다도 차는 혼자서 의미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 둘이 마셔도 좋고 아까처럼 온라인으로 100명이 같이 마셔도 그 특유의 분위기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참 힘이 센 문화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화엄사도 가고서 약차 만들어 갈 걸요 하신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절에 가서 마시는 차는 또 굉장히 좀 각별하지 않나요? 특별하죠. 그 제 주변에서 차를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 중에서 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네. 제가 언젠가 사찰에 절에 갔는데 저는 불자가 아닌데 네. 스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절에도 가게 되고 아하. 차를 시작하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차 문화를 네. 지금 차 문화가 이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도화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불교 안에서 차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면 이거 정말 빠르게 많이 홍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불교와 차라는 거 뭐 진짜 때려야 뗄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에 갔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럴 때 아니요, 저 그냥 구경하러요. 네네.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멀리서 오신 것 같은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면서 차를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뭐 이 차 저 차 다 풀러가지고서는 이런 차도 있어요. 저런 차도 있어요 하면서 다기도 바꾸고 다관도 바꿔가면서 차를 주시고 네. 마지막에는 그 딱 헹궈가지고서는 백차 네. 한잔 하세요 네, 하면서 맞아요. 깨끗한 물로 그 느낌은 정말 어디 가서도 그 맛과 분위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참 뭐 내 인생의 한 사람 코너도 저희가 있긴 하죠. 내 인생의 그 차, 딱 그 순간 한다면은 언제가 생각나세요? 차를 제가 너무 다 좋아해서 정말 어려운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마신 그 차, 그게 참 생각이 난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또 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자연에 가깝다라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네. 등산이에요. 산 타는 게 취미거든요. 산을 타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많은 네. 산들을 가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산은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네. 오. 월출산이 산이 뭐 엄청 크진 않은데 네. 아름답고 그리고 산이 쉽진 않아요. 아. 돌이 험해요. 난이도가 있군요. 네. 그런데 거기를 올랐을 때 저는 이제 가방에 보온병, 간단한 차 도구, 차 네. 이런 걸 들고 가거든요.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바람이 탁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과 함께 차 한 잔을 딱 우려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월출산이 특별한 산이거든요. 그 조선 후기에 차에서 우리 초이 스님이 굉장히 선사. 유명하고 중요하신 그렇죠. 차인이시잖아요. 그 초이 스님께서 월출산에서 득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유학자로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차인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심지어는 이 두 분이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산이네요. 네. 산도 좋지만 네.
옛날에 그분들이 여기 오셨지. 그러면서 저는 나는 좀 늦게 왔네. 이러면서 차도 마시고 산도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아마 그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준비해 간 걸로 차를 나누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우리 불자님들 들으시면 월출산 나도 가끔 가는데 하신다면 이번에는 한번 차를 준비해서 가보시면 너무 어떨까요? 초희 선사와 그리고 다산 네. 정약용 선생과 그리고 우리 차문화 콘텐츠 연구원장이신 김세리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네. 차를 드신다면 좋지 따로 않을까 같지만 싶습니다. 함께 마음을 하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화라는 거 아까 그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 철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천년을 두고 가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차문화라는 것이 또 불교와 함께하는 네. 차문화라는 것이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한 가지 좀 여쭤보면은 아까 어렵게 안 하려고 한다 학부생들에게는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관을 앞에다 놓고 찻잔을 놓고 아름답게 앉아가지고 마실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가다 보면은 그냥 앱으로 미리 주문해놓고 가가지고서는 375번 손님 여기 뭐 나오셨습니다 네네. 하면은 또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게 어때 우리의 음료수 문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나도 그래도 차를 좀 일상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쉽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시작.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팁에 기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예법을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어디 차를 뭐 드랙으로 먹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온라인 다이어리 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물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집에 있는 아무거나요. 네. 쓰시던 다구 아니면 선물 받은 거 좋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머그컵 하나요. 아하. 네. 보이차로 유명한 곳이 운남이잖아요. 네네. 근데 운남도 얼마 전까지 가보면은요 다구 안 썼어요. 그냥 컵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사발에다가 막 네, 그냥 거시기도 먹고 하고. 다구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예, 일단은 시작은 중요하고 재밌는 거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은 네. 알아서 그 길을 찾아오더라고요. 갖추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하고 그 뺑뺑 돌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네, 길은 정말 다양한데 네. 결국에 돌아서 오는 길은 그냥 정말 심플하고 조용하고 우리가 정말 다도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결국엔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나는 홍차 안 맞아. 난 녹차는 좀 별론 것 같아. 먹으면 좀 뭐 안 좋은 것 같아. 뭐 어떤 분들 나는 커피 못 먹어. 이제 이런 네네.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카페인이 들어간 거. 어쨌든 그 차라는 것도 네. 카페인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간 건 난 절대 안 돼. 그렇게 또 단정을 지으시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차를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이 완전 잘 주무세요. 숙면하시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예민하셔서 네.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그분은 네. 카페인이 안 맞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체질이 어떤지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뭐 진짜로 예민하시면은 6대 다류 중에서 어떤 차는 더 맞고 어떤 차는 좀 힘들고 뭐 청차류라든지 우렸을 때 되게 푸른빛이 강렬한 쪽들이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기운이 너무 세서 힘들어.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익혀진 차. 예, 탕색이 약간 좀 진하고 홍차빛깔처럼 이렇게 갈색 톤으로 가는 그런 차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농도를 조금 조율을 해서 연하게 마신다던가 시간을 조절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나는 이게 맞아 안 맞아의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물을 식혀야 돼 이렇게 또 고정관념이 그쵸, 있으시거든요. 몇 도를 맞춰야 돼. 뭐 온도계를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필요 사실은 없거든요. 잘 만들어진 차는 네. 팔팔 끓는 물을 부어도 전혀 쓰고 떨거나 뭐 우리가 안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연한 차와 진한 차를 네, 오래 우리고 뭐 짧게 우리고 이런 시간 조절, 뭐 온도 조절에 따라서 같은 차라도 다 다른 맛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못 쓰는 차가 있나요? 보통 이거는 너무 오래 담궈둬서 이거는 못 써. 이건 버려야 돼. 뭐 이러는 마시는 경우들. 동안에요. 네. 일단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도 많이 용출되고요. 그래서 쓴맛, 떫은 맛 이것들이 많이 용출되기 때문에 저는 차를 조금 넉넉하게 넣고 네. 시간을 너무 오래 우리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차는 좀 양을 넉넉하게 잡고 예. 그다음에 짧게 우려서 좀 맑은 느낌으로 마시는 쪽으로. 차를 넉넉하게 넣어야지 소비도 네. 많이 되고 그래야지 차에 경제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영국 사람들은 사실은 홍차를 마시는 네네. 나라라고 하잖아요. 오후에 항상 티타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후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홍차 한잔 하면 항상 오케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영국 사람들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영국 홍차를 마시는 문화가 저는 예전에 한번 보고 놀랐던 게 좋은 차도 물론 있지만 그 덕용 포장이라고 하죠. 네. 예. 엄청나게 큰 봉투에 이 파우치처럼 되어 있는 네네. 그 티백을 네. 왕창 담아놓고 그냥 푹 집어넣고 뜨거운 물 푹 붓고 그 손으로 좀 휘휘 젓다가 이제 그 숟가락으로 뚝 건져내고 거기다가 우유 딱 버가지고서는 네, 마시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맛인가?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차는 결국엔 문화가 아닌가? 그 문화를 즐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베스트가 아닌가? 또 그런 그럼요. 생각도 드네요. 네. 한국인에게 베스트? 이런 거 줄 세우는 거 방송이니까 한번 해본다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인에게는 어떤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게 마셔보니 참 권하고 싶더라.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한국인. 근데 어떤 차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이 일단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 취향에 맞는 차를 마셔봐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같은 차라도 아까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물?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어떤 물을 쓰느냐, 어떤 다구를 쓰느냐, 그러니까 차하고 다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거든요. 백자이고 스며들지 않는 류의 다구가 있는 반면에 네네. 유약을 칠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유약이 거의 안 발려져 있는 아, 그런 다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유약이 없는 상태의 다구에다가 향기가 막 예쁘게 나는 뭐 그런 류의 차를 담으면 네. 향기가 다 사라지겠죠. 다 스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선택이라든지 우리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고 그 차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재밌어야지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재미를 알아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차를 이렇게 드세요라는 말은 저도 못 하고요. 아. 예, 많이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러니까 틀린 방식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틀린 건 없죠. 새로운 걸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걸 그렇게 하니? 넌 차를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은 그럼요. 이제 약간의 그런 이게 문화를 따지면은 많은 사람이 또 대중적이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저쪽이 조금 더 고급 문화라고 이런 표현 좀 뭐 그렇긴 하지만은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의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가지는 경우가 차 문화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아니면 학생들 네. 보면은 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싫어요. 아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무 행위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에서 중압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행위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이렇게 즐기는 거를 즐거워한다면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차의 정신이 뭐예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누가 말한 그 차의 정신이 정신이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차는 유연성, 유연함이 차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관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편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차의 정신이 아니고 함께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향기롭게 하는 삶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 유연함 그게 차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차 얘기를 하니까 눈이 막 너무 빛나셔가지고 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를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절에서 스님들께서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이다 저거이다라는 어떤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그 말씀들도 항상 불교에서는 또 많은 가르침을 또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야 하고 네. 화합해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자의 가장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네. 있구나. 그래서 불교가 차와 그렇게 함께 친하구나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청규 지켜야 될 일들이 네. 보면 이제 그 차를 마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차를 마시는 일과 수행하는 일과 네. 거의 같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마시는 일과 수행하는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절에서 우리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네.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이게 함께 가면은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예,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개인의 수행의 일로 차 마시는 일을 함께 한다면은 많이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그 광고 카페 중에 바쁜 일상 속에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네. 차를 조금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은 나의 호흡과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템포를 조절하고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습니다. 차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집에서 뭐 뚝배기에도 잡숴보시고 네. 그리고 머그컵에도 잡숴보시고 꼭 비싸고 좋은 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 저런 차 한번 음미하시면서 나를 오롯이 좀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아까 월출산까지 못 가더라도 네. 스님들은 차를 한잔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를 만나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일단은 제 성격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네. 좀 성격 급하고 예, 좀 덜렁거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조금 템포가 느려지기도 하고 좀 여유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차하고 닮아가고 네. 차를 어떻게 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뭐 물 끓이는 시간도 기다려야 네. 되고 우러 나오는 시간도 기다려야 네. 되고 그래서 기다림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네.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따진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차를 드실 텐데 네. 내 인생에 한 사람을 만약에 들어야 한다면은 우리 김세리 교수님께는 내 인생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요. 두 사람 안 되죠? 괜찮아요. 저희는 다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 류건집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류건집 집자.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고 차 연구가이시고 네. 예, 함께 제가 20대 때 뵀거든요. 네. 함께 차의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거는 차의 마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한결같 드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도 안 내시고, 예, 뭐 모임에 막 빠지거나 게을르거나 뭐 이런 뭐 제자들의 다양한 행태들을 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는 그냥 교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요새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니까는 너무 가슴이 조금 아프고 시간이 될 때마다 더 자주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교수님을 내가 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인생에 한 분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너무 갑자기 마음이 막 짠하고 빨리 다시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 순간에 새로 나온 차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과 향이라는 것은. 말씀처럼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뉴자 을교 건집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 이 순간을 항상 잘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차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멋진 이벤트와 멋진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차문화 콘텐츠 연구원장이시고요. 성균관대학교 김세리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향기로운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또 잊고 있던 좀 커피는 조금 옆으로 밀쳐놓고 차를 또 다시 마셔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차문화 발전하고 또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애써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네, 주변에 널리 함께 차 하시고요. 네. 저도 항상 열심히 차 보급하고 홍보하고 함께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약차도 잘 만드시고요. 예. 제일 부러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향기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향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예쁜 생각, 또 주변을 배려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모아진다면은 그 생각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아름다운 말, 예쁜 표정, 이런 것들이 향기라고 표출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좋은 것들, 좋은 행위들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차를 마시는 그런 일입니다. 차 생활. 자, 차는 예전에 일상 다반사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일상 다반사라는 말은 뭘까요? 자,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밥 매일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 매일 마시는 그런 음료였어요. 자, 이 향기로운 차를 마시려면은 그냥 마시지는 않죠. 물도 끓이고 또 차를 준비해서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 찻잔에 따라내는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내 손 안에 그 따뜻한 그 찻잔, 굉장히 따뜻하고 향기 있는, 온기 있는 그 한 잔의 차 한 모금을 하면서 아마도 나는 그 차와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마 부처님께서도 가장 원하는 그런 우리 사람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가 차 닮은 사람이 돼서 향기로운 말을 하고 향기로운 생각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 만나면 왜 좋은 기운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남에게 좋은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 자, 차 생활을 시작하면은요, 여러 가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은 차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죠. 건강에도 좋지만은 몸적인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몸과 정신의 밸런스. 지금 현대는 굉장히 각박하고 스트레스도 많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없었던 말인데 지금 생겨난 말 중에 1인 가족, 1인 생활, 독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고독의 시간이 길어졌다. 우리가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죠. 100세, 120대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평생의 시간 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건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건강해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시력도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혼자 막 스마트폰 하고 있어봐요. 뭔가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차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차를 마시는 거는요. 요 안에 건강, 영양 성분,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드시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나를 위로하는 시간도 주고 내가 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고독의 시간, 여러분의 고독의 시간을 차와 함께 해보시면은요, 나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차를 권하고요. 차를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차의 시간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남들과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향기롭고 긍정하고 도움의 시간을 가는 그런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차의 길을 걸으시면서 좋은 향기 내시는 그런 길을 걷기를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